짠! 짠! 2편으로 들어왔습니다. 2편, 네. 아니, 제가 뭐 사전에 송혜 대표님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거 네. 있으시냐고 여쭤봤더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 또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는 섹터를 2022년 유망주를 소개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까 뭐 CS2022를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 진짜. 지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네. 제가 2022년은 정말 성장하는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 모든 그 미래가 CS 2022에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 한 네. 몇 년 전만 해도 막 CS나 아니면 MWC 있으면 관련주 쫙 음. 뽑아가지고 저희가 미리 막 매수하고 그럴 정도로 영향력이 컸었는데 네. 요즘은 그런 거 없던데? 시장이 많이 밀리니까 네. 사실 성장하는 그런 업종들도 여러 가지 뭐 거시적인 그런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이니까 밀리고 이런 측면 때문에 많이 지금 눌려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저는 이럴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눌릴 때가. 어차피 성장의 그 시작은 CS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에 주식의 경로는 되게 뭐 복잡하지만은 결국 실적 따라 가게 돼 있거든요. 미래의 어떤 성장에 따라서. 그래서 한번 CS 2022 제가 자세하게 한번 정말 그 잘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CS의 어떤 주요 명장면 한 10가지 정도만 빠르게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소니의 변신입니다. 소니가 전자제품 기업이었는데 네. 이제는 자동차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카 컨셉을 소니카. 갖고 왔거든요. 모빌리티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주요한 좀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전기차 생산 능력은 지금은 안 갖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빌리티의 변화를 갖고 온 것만으로도 CES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떤 걸 갖고 왔냐면 메타버스 속에 우리 집 집사를 갖고 왔어요. 인공지능 아바타를 이용해서 로봇이 일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서 로봇이 결합돼서 집을 전체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네. 삼성의 로봇 사업을 격상시킨 거 아시죠? 네. 거기에 메타버스까지 결합을 해서 이제는 가전까지 판매를 하니까 집 전체를 메타버스 집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 속에 AI가 결합돼서 로봇들이 알아서 움직이고요. 그런 컨셉으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갖고 왔습니다. 진짜 우리가 옛날에 영화 속에서 보던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푸드테크입니다. 요건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대체육 시대가 오고 있어요. 아, 고기 대신. 그렇죠. 베지테리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소식인데 푸드테크 기술도 날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일단은 CES에서 최초로 공개가 된 것이 바로 푸드테크입니다. 그래서 대체육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네 번째는 영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데 아메카라는 기업이 있는데 표정까지 인간과 닮은 로봇을 만들어냈어요. 네. 웃긴 얘기가 있는데 너무 인간하고 똑같아서 피부색을 회색으로 바꿨다더라고요. 회색으로? 네, 로봇을. 너무 인간하고 똑같아가지고. 아, 좀 달라 보이게 달라보게 하려고요? 하려고. 감정까지 이제는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무섭다. 네. 로봇이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주목을 좀 받았고요. 다섯 번째는 바로 농기계 업종입니다. 농기계 업종도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로 대동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 농기계도 이제는 자율주행 플러스 스마트 농기계를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토양 상태를 파악해서 트랙터가 스스로 토양 상태를 파악해서 알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안에 AI, 그래픽 기술인 GPU, 그 다음에 위치를 자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GPS 기술까지 다 들어간 그런 농기계 트랙터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현재 트랙터를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인텔을 해서 자기만의 농장을 가꾸는 걸 좋아하는데 트랙터가 이제 알아서 다 해주니까 스마트 트랙터가 나왔으면서 대동도 수출이 급증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도요타에서 이 스카이 드라이브 기술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UAM 기술인데 스스로 나르는 자동차 전기 수직 이착륙기가 eVolt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또 주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보링 컴퍼니 테슬라에서 하는 지하 도로를 자동으로 뚫어서 지하 터널이죠. 자동으로 이송을 자동차를 해주는. 네. 이게 보링 컴퍼니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제 그 기술이 또 CES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덟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인 롯데정보통신도 이제 메타버스 기업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면 VR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VR기를 착용하면 가상 쇼핑센터가 나옵니다. 마치 뭐 백화점에 내가 그렇죠. 직접 간 것처럼요. 맞아요. 메타버스 쇼핑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게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9번째는 바로 현대중공업의 자율주행 선박이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선박까지 나왔어요. 선박까지요. 네. 재밌지 않나요? 오. 그러니까 이런 기술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데 투자를 하는지 대충 감이 온다는 거예요. 네. 10번째는 진짜 영화처럼 유리창에 이제는 모든 디스플레이가 표현되는 유리창 프레젠테이션과 접는 디스플레이가 또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자동화가 많아요. 이거 예전에 우리가 공장 자동화가 처음으로 혁신으로 네. 나타났을 때 기존에 5개 만들 거 50개 만들 수 있게 되고 노동자 10명 쓸 거 5명을 네. 주면서 그러니까 비용 절감되고 맞아요. 대신 생산을 늘어나는 혁신이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번에는 그 자동화가 자기가 알아서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엄청난 이제 기술이 도입이 되고 완전히 이제 비용이 상쇄되는 완전 기술의 시대로 우리가 이제 접어들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알고 또 어떤 기업이 만드는지를 알아서 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서 성장할 만한 섹터, 유망주를 꼽아야 되잖아요. 네. 좀 압축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제가 재밌게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섹터를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H&M과 네. FSN이라는 기업이 있죠. H&M은 해운주, FSN이라는 기업 아시죠?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그렇죠. 네. 이걸 추천한다는 게 아닙니다. 추천한다는 게 아니고 네. CS의 6가지 키워드를 재미있게 이렇게 우리나라 종목으로 한번 나열을 해봤다. 앞글자를 땄을 그렇죠. 때. 네. 바로 첫 번째 H&M의 H는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도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대한 관리,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아주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R&D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웨어러블 치료,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서 진단을 한다든지,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원격 의료. 이렇게 이 4가지 테마로 제약바이오 섹터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M은 다들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도 있고요. 바로 모빌리티가 있죠. 둘 다 설명하겠습니다. 모빌리티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모르는 분이 없겠죠. 없죠. 가상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상현실 속에 이코노미가 탕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CES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이 바로 모빌리티입니다. 이 모빌리티는 AI와 로보틱스가 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AI, 로보틱스가 적용된 모빌리티 산업도 앞으로 굉장히 크게 유망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H&M을 다 설명을 드렸죠. 이제 FSN을 보겠습니다. F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푸드테크 기술입니다. 뭐 대체육도 나오고 이제는 뭐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성이 계속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기술로 바뀌고 있고 지금 환경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슈가 굉장히 화두잖아요. 사실 육식을 하려면 이제 소나 이런 돼지나 이런 동물을 키워야 되잖아요. 거기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탄소가 대세잖아요. 또 육식을 하는 것도 동물을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 아닌 대체육을 개발해서 앞으로 먹거리가 굉장히 다양해질 것으로 건강하게 다양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부분도 대표적인 혁신으로 꼽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CES에서 또 새롭게 등장한 중요한 분야가 바로 우주입니다. 스페이스. S가 스페이스 우주군요. 그렇죠. 달과 화성을 연구를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기후 예측입니다. 우주를 연구를 함으로써 이제 기후 예측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할 것이고 더 정확하게 할 것인가가 CES의 화두였던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위성 시스템입니다. 테슬라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네요. 테슬라가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통신망을 전 세계적으로 뭐 오지에 있는 곳도 위성 통신을 이용해서 5G급의 속도를 내려고 하잖아요. 이런 위성 시스템과 원거리 통신 쪽도 우주 위성을 활용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저궤도 위성과 빠른 원거리 통신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 시에라스 페이어스라고 해서 드림 체이스라는 미니 우주선이 나왔어요. 그럼 비행기처럼 탈 수 있는 우주선인가요? 그렇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우주여행이 국가적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민간 사업의 영역으로서 관광의 영역으로서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우주 여행 시대가 열리는 거죠. 마지막은 N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NFT입니다. 이 대체 불가 토큰을 활용해서 이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이어주는 하나의 화폐라는 것이죠. 네. 화폐이자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예술 작품 이쪽에서 NFT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임 쪽이라든지 NFT 거래소라든지 또 메타버스 속에서 활용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NFT 시장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CES도 NFT가 화두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다 통틀어 봤을 때 새로운 것보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혁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갖고 오셨어요. 이거를 다 보긴 좀 어려운데 혹시 이 안에서 송도관 대표님이 더 유독 2022년 유망 섹터로 보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좀 드려야겠죠. 가장 이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연 이 생태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물건이 뭔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바로 반도체겠죠. 하긴 안 들어가는 게 없긴 해요. 네. 지금 그 6가지 키워드에서.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반도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반드시 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D램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왜냐하면 이 시스템 반도체가 다양한 IT 기기에 쓰이고 있고, 다양한 기기들의 어떤 뇌 작동을 하고 있는 쪽이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TSMC와 겨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쪽이 성장을 하는 거지, 사실 D램도 투자를 하긴 하겠지만은 D램은 보편화되어 있고요. 네.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막 개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을 다루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시스템 반도체를 테스트하거나 후공정 업체, 이쪽이 저는 유망하다고 봅니다. 패키징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공정 자체가 간단하고, 그리고 테스트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테스트도 만들어진 걸 그냥 테스트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테스나라는 기업이 있죠.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도 사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섹터예요. 지금 크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어쨌든 계속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2차 전지는 결국에는 모빌리티와 연결이 되고 있고요. 네. 모빌리티 AI 쪽과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쓰임새는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는 내연기관 차가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다양한 자동차가 나오는데 결국에 들어가는 건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투자가 2026년 7년까지 이런 장기적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러면 실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잘하는 게 배터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도 좀 봐야 된다 라는 저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뭐 메타버스겠죠. 메타버스. 근데 이번에 게임주 실적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물론 게임주의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임에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어서긴 한데, 그래서 게임주로 인해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이 메타버스, NFT, 뭐 가상화폐 이거 당장 돈도 못 버는데 너무 우리가 섣불리 축포를 터뜨린 거 아니냐라고 이제 회의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ES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메타버스 NFT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 이거는 초반에 불과하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 게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콘텐츠 쪽이 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콘텐츠 쪽은 그만큼의 잘 되면 부가가치가 엄청 넓어져요. 작은 돈으로 큰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가 주목받을수록 그 안에 속해 있는 다양한 그래픽 기술, 자이언트 스텝이나 네. 덱스터나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저는 자율주행 쪽도 특히 소프트웨어 쪽이 커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네. 제가 올해 예경에서 2022년 좀 주목을 받을 기업으로 하나만 딱 꼽는다면은 HFR을 얘기를 드렸거든요. HFR이요? 예, 왜냐하면 이 통신주인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빠른 속도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HFR이 바로 Private 5G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Private 5G는 고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프라이빗한 망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이나 이쪽에서 수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좀 5가지 정도의 섹터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다 아는 거긴 한데 그 안에서 뭘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 헷갈리셨던 분들에게는 정리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일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1시간, 2시간이라도 풀어낼 수 있을 텐데 시간 관계상 압축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요약을 해본 거죠. 네, 최대한 요약을 했는데 이거를 다 풀 수 있는 또 유튜브 우리 송도연 대표님의 개인 채널이 있다고 해서 아, 까먹고 있었는데 또 네. 홍보를 해주셨네. 막간 홍보 아, 저희가 뭐 네. 그래도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으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별로 홍보할 생각 없는데요. 네. 근데 제가 그냥 북꿈사 TV라고 해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TV라고 이제 제 아는 형님과 네. 하나 만들었습니다. 북꿈사 TV 예, 그냥 이제 거기에서는 제가 그냥 올리고 싶은 콘텐츠를 올리고, 근데 제가 주기적으로 올리는 것은 1일 시황과 관심주 3개 정도를 매일 올려드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가 182명밖에 안 돼요. 아, 물론 욕심은 없습니다. 네. 아, 근데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해드리니까 보기가 편할 거고, 관심 종목 삼선도 수익 잘 나더라고요.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송도연 대표님하고 오랜만에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라파스도 저희가 잊지 않고 리뷰해 드렸어요. 네. 여러분 책임감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끝까지 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